안녕하세요. 송대장TV 송치수입니다. 7월, 8월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산산한 9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네요. 여름 시즌, 뜨거웠던 여름 시즌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겨울 스노보드 시즌이 성큼성큼 다가와 있어서 올 겨울 스노보드, 작년에 코로나 못한 스노보드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저도 좀 들뜨는 요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9월 들어와서 스노보드에 대해서 이제 지금이 여러분들 스노보드 구입하시기에 되게 리얼 상품을,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50% 반값에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간이어서 여러분들 스노보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장비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노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스노보드의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노보드 장비를 이루는 요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게 보드죠. 스노보드라고도 하고 데크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신발과, 그러니까 발과 부츠와 데크를 연결해주는, 몸과 데크를 연결해주는 장비가 바로 이런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또 장비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죠. 부츠. 네, 이렇게 스노보드는 데크, 바인딩, 부츠, 이렇게 스노보드 장비는 이렇게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스노보드를 타시는데 필요한 제품들은 이게 장비 하드굿이고요. 그 밖에는 고글이라든지 눈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헬멧, 여러분들 머리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보호대, 그리고 스노보드 자켓, 팬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바라크라바라든지 헤어밴드라든지, 그리고 장갑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노보딩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입니다. 스노보드 장비를 이루는 요소가 데크, 바인딩, 부츠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간단하게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하는 요령, 여러분들에게 맞는 데크를 구입하는 요령, 그리고 바인딩, 그리고 부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데크를 구입하는 요령, 바인딩을 구입하는 요령, 부츠를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노보드 데크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 올라운드 데크, 라이딩도 하고 트릭도 하고 무난하게 입문자분들이 쓸 수 있는 올라운드 데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빙 위주로, 고속 주행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빙 데크, 해머 데크라고도 하죠. 해머 데크,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 프리스타일, 지빙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라운드 트릭을 하는 그러한 완전 프리스타일 데크,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사이 중간중간 이렇게 끼는 프리 라이딩 보드라든지 이렇게 또 붙이기 명칭을 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시는데, 스노보드를 즐기시는데 어떤 컨셉으로 나는 취향으로 탈 거다, 입문자니까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린 건 기본적으로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올라운드 데크, 무난하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입문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좀 타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호불호가 가리겠죠. 나 카빙만 할 거야, 그리고 아니면 난 트릭이 좋아, 그라운드 트릭이 좋아, 지빙이 좋아, 아니면 난 그래도 그냥 올라운드로 할 거야, 아니면 난 프리 라이딩, 좀 즐겁게 라이딩을 즐기고 싶어,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그쪽 카테고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디테일한 보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구입 요령을 알려드리고요. 무난하게 올라운드 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입문자분들, 초중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또 추천을 해드리는 올라운드 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보드 사이즈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키가 보드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와 타는 성향, 취향에 따라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키가 또 고기의 변수로 해서 위아래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온라운드 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는 이제 키가 한 173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68kg 정도. 제 기준으로 해서 올라운드 보드를 선택할 사이즈는 데크 길이는 한 15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래서 한 151, 2에서 길게는 150, 한 7, 8까지 그 사이에 있는 데크를 구입하시면 라이딩이건 트릭이건 무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딩 위주로 하시면 이제 150대 후반, 그리고 트릭을 위주로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150대 초반,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80kg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150대 후반에서 160대 초반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라운드 보드 기준으로 해서 여성분들 대표적인 평균인 160대 초반, 160에서 162, 3, 4 정도의 그런 분들은 130대 후반에서 140대 초중반까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무게로 여성분들도 이제 몸무게가 더 중요하니까 몸무게가 50kg를 기준으로 하시면 140대 초반의 데크, 한 139에서 144, 5까지 사이즈의 데크가 괜찮을 것 같고요.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이제 조금 더 긴 데크들, 그리고 적을수록 140 미만의 데크를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딩을 위주로 하시면 그 기준, 방금 말씀 기준으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지빙이라든지 뭐 그라운드 트릭이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머보드라든지 카빙보드는 조금 더 길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크들은 카테고리별로 뭐 카빙 위주로 하는 해머보드라든지 세미 해머, 그리고 카빙보드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올라운드 보드, 프리 라이딩 보드가 있고, 프리스타일, 그리고 지빙용 보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그거를 크게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누는 방법은 보면 딱딱한 거, 그러니까 카빙이라든지 해머보드로 갈수록 플렉스가 딱딱해지고요. 딱딱해져서 고속 중에서 좀 안정감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트릭이라든지 지빙으로 갈수록 플렉스가 소프트,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놀기 편안하게 그런 거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보면 해머라든지 샘 해머, 그리고 카빙 보드들, 프리 라이딩 보드들은 7 이상, 7, 8, 90 이렇게 이루고 있고요. 이게 딱딱한 보드들, 라이딩 유지의 카빙 유지의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운드 보드는 5, 6, 7 정도 중간에 플렉스, 그래서 라이딩도 하고 트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빙이라든지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소프트한 그런 보드들은 플렉스가 3, 4, 5까지 이 정도의 보드를 보시면 좀 그렇게 갖고 놀기 편안한 보드라고 플렉스를 보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스노보드 브랜드들은 그런 플렉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 플렉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인딩을 구입하는 요령의 중에서 사이즈 선택의 요령은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의 부츠 사이즈입니다. 부츠 사이즈에 맞게 바인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인딩은 회사별로 뭐 표기가 스몰, 미듬, 라지 이렇게 3단계 나오는 데가 있고요. 뭐 미듬,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스몰 미듬, 뭐 미듬 라지, 아니면 뭐 미듬 라지, 뭐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2단계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틀린데, 중요한 거는 3단계로 나누는 바인딩은 중간 단계가 남자의 중간 사이즈, 즉 한 255에서 한 275가 미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몰인 경우에는 한 240에서 260까지, 55에서 60까지, 그리고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70에서 큰 사이즈 290, 95 이렇게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로 나눠지는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바인딩은 한 265에서 70까지, 큰 사이즈 바인딩은 한 260에서 그렇게 좀 더 큰 사이즈, 회사별로 약간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바인딩 중에서는 여자 바인딩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남자 바인딩이랑 사이즈 스펙이 똑같이 나오는 바인딩이 있고요. 또 여자는 여자 바인딩에서 한 치수 작게 나온 거 있으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 바인딩을 여자분들 구입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바인딩 중에서 엑스 스몰 이 한 사이즈, 그리고 스몰 미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 치면 엑스 스몰 그러니까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바인딩들은 220 이하 사이즈, 225, 220 뭐 이렇게 그 사이즈 때까지 210에서 작은 사이즈 때를 형성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사이즈, 여자보다 좀 큰 사이즈들은 이제 한 230에서 뭐 250, 60까지 이렇게 구입을 사이즈라고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인딩의 경우에도 스노보드도 뭐 카빙, 라이딩, 프리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바인딩에도 좀 라이딩에 강한 바인딩, 그리고 좀 프리스타일에 적합한 바인딩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딩이라든지 카빙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해머보드를 쓴다 그러면 좀 플렉스가 하이백이라든지 전체적인 플렉스가 딱딱한 바인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트릭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하이백이, 이런 하이백들이 좀 소프트한 하이백을 쓰시면
발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갖고 놀기 편하기 때문에 좀 소프트한 바인딩 중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운드, 무난한 이렇게 올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플렉스가 중간 정도 바인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인딩에도 플렉스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표시가 돼 있어서 7 이상은 좀 하드한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 6, 7 정도가 중간 정도, 그리고 3, 4, 5 정도가 좀 소프트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바인딩도 있고요. 또 바인딩의 경우에는 착용 방법에 따라서 요즘은 조금 다양한 바인딩의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무난한 전통적인 스탠다드의 바인딩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앞에 2개의 라쳇으로 착용을 하는 전통적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바인딩의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사용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좀 편리하게, 기본적인 스탠다드보다 좀 편리하게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런 바인딩을 또 많이 이제 선호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요것 경우에는 이제 플로어 바인딩, 대표적인 그런 바인딩 중에 인업투 바인딩이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바인딩 중에 하나죠.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신발을 신고 바로 올려서 출발하실 수 있는, 엉덩이가 슬로프에 이렇게 닿지 않고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러한 바인딩, 플로우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이렇고 버튼의 스텝온, 요것도 버튼의 스텝온이라고 해서 부츠를 바로 딱 끼고 또 옆에 이런 거 레버를 이용해서 벗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찰탁이 가능한 그러한 스텝온 바인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역시 이것도 근우 바인딩인데, 근우 바인딩도 역시 하이백을 뒤로 열리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집어넣고 올리고 잠그고 출발. 이것도 빠르게 씻고 벗을 수 있는 이런 바인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은 스탠다드형 바인딩, 그리고 이렇게 좀 편리하게 빠르게 신고 벗을 수 있는 바인딩이 있으니 여러분의 선호도에 맞춰서 그것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츠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구입 시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츠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발 사이즈, 여러분들 매장에 가셔서, 그러니까 장비, 스노우보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구입하신다든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직원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받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사이즈도 한번 보고 확인도 하고 신어보고 이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구입보다는 매장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실제 착용해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츠가 더더욱 그러한데요. 부츠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요령은 많은 분들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구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의 실제 부츠 사이즈보다 크게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화 사이즈를 자신의 부츠 사이즈로 착각을 하셔서 운동화 사이즈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신다 보면 이렇게 뒤꿈치가 뜨고 카빙을 할 때, 엣지를 줄 때, 토 엣지를 줄 때 뒤꿈치가 떠서 부츠가 맞지 않아서 라이딩에, 스노우보딩에 조금 악영향을 끼치는,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스노우보드 부츠를 구입할 때는 정확한 매장에 방문하셔서 자신의 발 사이즈를 측정을 정확히 하시고 난 다음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신의 발 사이즈를 측정기로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5에서 15mm 이 사이즈, 통상 이제 10mm 정도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그게 되게 타이트한 사이즈가 되고요. 처음에 새 상품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신어보시면 되게 작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 꽉 낀다는 느낌이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평균의 발 사이즈에 비해서 볼이 넓거나 등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이 자신의 발 길이에 비해서 살이 없거나 볼이 얇으신 분들은 타이트하게 5mm 정도만 큰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딱 맞는 부츠 사이즈를 구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부츠 사이즈라도 여러분들이 부츠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츠 같은 경우에는 꼭 신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츠는 스노보드 데크 바인딩 부츠, 그리고 자켓도 있고 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먼저 구입한다 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부츠를 먼저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츠는 일단 자신이 신는 거니까, 남들이 신던 렌탈을 하면 남들이 신던 거 신으면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고요. 본인이 신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 맞는 부츠, 자신에게 적합한 부츠를 사용하셔서 하셔야지만 스노보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츠를 일단 자기에 맞는 부츠 사이즈를 선택을 하셨으면 부츠도 내가 타는 성향에 따라서 뭐 트릭을 할 건지 올라운드를 할 건지 카빙 위주로 뭐 이렇게 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츠도 강도가 있고 그 플렉스에 따라서 부츠를 선택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 데크도 그렇고 바인드도 그렇고 부츠도 그렇고 딱딱한 7에서 10 사이즈면 라이딩 카빙 위주의 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에서 7 사이즈면 중간 정도 올라운드 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 5 정도 되면 좀 소프트한 부츠 트릭 위주로 하시고 좀 편안하게 하시는데 즐기시는데 그런 부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츠 사이즈와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 부츠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부츠를 보시면 이렇게 끈 부츠가 있고 이렇게 보아 부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퀵레이스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이렇게 끈인데 퀵레이스라고 해서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뭐 장단점이라든지 선호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 끈 부츠, 이제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부츠고요. 끈 부츠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부위, 예를 발등이면 발등, 아니면 이쪽 부분, 정강이면 정강이 부분을 원하는 부분을 좀 타이트하거나 루즈하게 이렇게 묶을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끈 부츠고, 또 잘 안 풀리는 부츠가 끈 부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운드라든지 파크라든지 좀 트릭을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끈 부츠 선호를 좀 많이 하시고요.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끈을 묶어야 되니까, 꽉 묶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거, 처음에 묶을 때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이렇게 보아 시스템 부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쉽게 신발을 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요. 이 보아 부츠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아가 하나 있는 부츠가 있고요, 보아가 2개 있는 거 있고 또 3개까지 있는 부츠가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 아니면 이제 2개가 달려 있고요.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중저가대에 좀 저렴한 가격대가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편하게 착탈이 가능한, 편하게 묶을 수 있는 이런 보아 시스템의 부츠가 있습니다. 보아 시스템 부츠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손 씻고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부츠를 착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보아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보아 시스템의 부츠들은 이렇게 보아가 하나 달려 있는 게 있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2개가 달려 있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 둘, 3개까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 또는 2개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는 부츠는 일단은 장점은 가격이 좀 저렴하다. 편안하게 신발을 신고 착탈이 가능하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 근데 완보아 부츠의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보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 번에 다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딩을 하시고 카빙을 주시고 이렇게 플렉스를 앞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쪽 위에 쪽 부분이 밑에가 조이면서 위에가 좀 이렇게 루즈하게 이렇게 약간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조여주고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만 좀 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더블 보아입니다. 더블 보아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보아는 이 위쪽 부분을 라인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보아는 이 밑에 부분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노보드를 오랫동안 즐기셔도 플렉스를 많이 카빙을 주고 플렉스를 많이 주더라도 이 보아 간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완보아처럼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이 더블 보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더블 보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으로 묶는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 카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더블 보아 부츠를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플 보아라 해서 보아가 이쪽에다 하나 달려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또 하나는 이 안쪽에 보아의 이너 부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트리플 보아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보아 부츠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아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가격이 좀 저렴한 완보아보다는 이렇게 더블 보아, 트리플 보아도 괜찮지만 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이런 더블 보아 시스템의 보아 부츠를 저는 보아 부츠에는 가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퀵레이스 끈인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묶어집니다. 이제 그런 퀵레이스 스타일의 부츠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역시 좀 쉽게 묶을 수 있다. 쭉 당기면 한 번에 쭉 잡아주니까 묶으니까 끈처럼 일일이 힘들게 묶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빠르게
부츠를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뭐 단점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끈으로 당기는 거다 보니 좀 완전 타이트한 거라든지 조금 타다 보면 약간 느슨해진 거라든지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조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츠는 스타일이라 세 가지 시스템의 부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호도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스노보드 데크 구입 요령, 바인딩, 부츠 구입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스노보드 예시를 들면서 한 번씩 알아보고 좀 바인딩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착용법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부츠도 정확하게 부츠의 선택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스노보드 장비의 종류와 구입 요령에 대해서 데크 바인딩 부츠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